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서울 명소 남산 케이블카에서 파란등 켜기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축제와 같은 새벽 예배를 통해 전성도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동탄 시온교회를 찾았습니다. 교계를 포함한 각계 진보 측 원로 인사들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신학의 다양한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2일 유엔이 선정한 자폐인의 날엔 전 세계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을 이해하자는 뜻의 파란등 켜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선 4월 한 달간 서울 남산 케이블카에 파란등이 점등될 예정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명소 남산 케이블카가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하트하트 재단이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파란등 켜기 캠페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남산 케이블카에 이 시즌의 봄에는 한 10만 명 넘는 고객들이 한 달 동안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자폐인과 발달장애에 대해서 아시게 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트하트 재단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발달장애인이지만 전국 공연을 다닐 정도로 뛰어난 사회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은 예산 등의 문제로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신인숙 이사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침체된 교회 학교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목소리는 이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여기 교회 학교와 장년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성도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날마다 부흥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동탄 시온교회를 소개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동탄 신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동탄 시온교회의 자랑은 젊음입니다. 출석 성도가 약 1,300명인 이 교회 아이들 수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학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좋은 지역 환경 영향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향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담임 목사의 깊은 관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드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이 또 이제 열심히 한 230명의 교사들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학교 됐습니다. 30여 년 전 십자가가 없는 곳을 찾아 화장터 옆 건물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뜨거운 새벽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이란 이름으로 매년 가을 진행되는 21일 특세는 전성도가 어우러지는 1년 중 가장 큰 교회 축제입니다. 보통 새벽기도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달리 동탄 시온교회 특세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노년 어르신까지 모두가 100% 출석에 도전합니다. 가장 최근 열린 특세에선 유치부 아이들이 오히려 주일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 뒤에는 아이들의 어릴 적 소중한 추억이 그들이 자라면서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한 목사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앞으로 위기는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참 이게 약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가 돼서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새벽 예배를 통한 교회 학교 부흥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동탄 시온교회. 모두가 교회 학교 위기를 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 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한한상 전 부총리, 이만열 전 국사편창 위원장 등 각계 진보 측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사회 모임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포럼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 야권이 분열돼 유권자들의 표심이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심각한 왜곡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만열 장로는 정부와 여야 거대 정당들이 민심을 무시한 채 당파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고 국민들이 변화로서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고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의지를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시민사회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교회가 정치적 장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방인성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볼 때 정의와 평화, 생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잘 부합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며 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해선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서 정치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섬김의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바른신학, 바른교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교회의 연합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선 신학의 다양한 흐름을 존중하고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영남신대 최태영 교수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신학을 아우르는 온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신학이란 근본주의, 순복음주의, 민중신학 등의 흐름을 존중하고 전체성을 추구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최태영 교수는 보수와 진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신학의 정체성이 보존된다며 각각의 신학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한국교회가 질적인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며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들이 공개한 후보는 총 20명입니다. 대책위는 서구의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낙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이슬람 경제 포럼 유치를 둘러싸고 강원도가 떠들썩합니다. 이슬람 대책 강원도민 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친이슬람 정책은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포럼 유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청 측은 외교 문제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방침이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30대 여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 등 4명에게 염산을 뿌렸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찰은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원인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